안녕하십니까. 9일날 이제 뭐 대선 계속해서 그 시끄러웠던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10일 날이죠. 새벽 4시, 3시까지 그 결정이 안 되니까 정말 잠도 못 자고 이게 안 잘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제 큰 관심이 없고, 진영 논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면 이 서민들이 그만큼 살기 힘들면 다른 건 없어요. 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단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정치만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무총리가 되든 이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신경 써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돼? 심각하게 위협을 받으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시시비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학에서 이제 도라는 게 있어요. 도. 우리가 보통 도하면 도사,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살짝 따라와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보시는데, 역학에서는 이 도는 뭐냐면, 그 반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라고 해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맞히는 흡이 있죠. 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흡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받고 호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마심에 입의 반대가 출이죠. 그 돌아서는 그 반작용 그 자체를 우리가 도라고 해요. 그래서 도자 반지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돌이킨다는 거는 다른 기운으로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신비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농촌에서 보면 이제 가을 들판에 황금물결이 이렇게 막 가을 바람이 불죠.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있는 도토리는 이 가을 들판을 보고 열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들판이 쭉정이가 많고 가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흉작이 들었다 그러면 도토리가 많이 열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대체 어떤 식량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 기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복도위에 2시쯤 되면 막 더워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러다가 죽지 않나 싶죠. 자, 그렇게 며칠 더우면 반드시 중간에 소나기가 내려서 그 화기를 수로 인해서 이렇게 화기를 내린다는 거예요. 동남아의 스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더운데 그 소나기가 반드시 내린다. 왜? 그걸 그때 방치하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요번에 정권도 그렇게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다른 정권이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느낀 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즉 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주풀이 할 거는 그러니까 지금 35살 먹은 이제 청년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늦게 둬서 나이가 많은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빨리 좀 결혼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생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자식 결혼을 언제 할 수 있냐고 해서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자, 이 사주에서요, 남자 사주에서 재라는 건 여자죠. 돈도 되지만 여자가 있고, 자, 운에서 상관운이 오면은 식상재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결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자, 주인공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연애만 하고 싶다는 거야. 연애만. 결혼을 하기 싫고. 그런데 식신이 오면은 결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건 나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상관이냐 식신이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사주는 보니까 상관운이 와요. 상관운이. 올해가 임인년인데 이미 사주 주인공이 신금이니까 이미 오면 상관이죠. 이렇게 상관이 왔을 때 연애만 하고 싶고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35이니까 뭐 이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늦자식을 뒀으니까 빨리 결혼했으면 마음이 이제 강하겠죠. 무진년 갑자월 신축일 정묘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서 이제 다른 건 사주는 그런데 균형이 있죠. 인성과 자 신금과 인성이 하나 둘 셋 있고 자 신금이 있고 비견이 있죠. 그래서 요 자체가 글자를 보면 다섯 글자니까 상당히 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장간까지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것을 수치로 나타나는 건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에다가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900점 만점에서 인성과 식상을 더했을 때 420점, 재관인 이걸 더해서 480점이라니까 거의 뭐 바란스가 이렇게 맞은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주가 계절적으로 이제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또 이것도 겨울 기운이고 이거 가을 기운이죠. 그 전체적인 기운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금수 기운이 강하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용신이 화가예요. 화. 자, 요게 이제 용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건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이 주인공인데 자 올해가 2022년이 임인년이죠. 요 임은 신금 입장에서 상관이죠. 이렇게 운에서 상관이 오고 여기 지금 재가 옆에 바로 있죠. 정재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 상관이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연애만 하고 싶고 연애만 하고 싶은 남자의 올해 운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연애는 오랫동안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결혼까지 꼴이 나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 왔을 때 이제 결혼까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사주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제가 사례를 지금 계속 들어보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예 같은 경우 제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사주 봤을 때 요럴 때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이런 공부만 너무 많이 하면요 실제로 사주를 보면 사주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제비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자 재는 있고 식신상관이 없을 때는 결혼이라든가 연애에 문제가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운에서 왔을 때는 작용력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상관이 왔을 땐 연애만 하려고 하지만 식신이 왔을 땐 결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지금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마침 지금 요 주인공 어머님이 나이가 좀 되시니까 자 올해는 아들내미 이거 결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화를 이렇게 상담을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나서 한번 참고로 제가 이제 올해는 이게 여자를 만나긴 만나는데 그 연애 상대지 결혼까지 가는 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자 어떤 사주의 구성에서 제가 이렇게 운에서 원국에 재가 있고 운에서 상관이 왔을 때는 연애는 하는데 여자를 만나서 교제는 하는데 결혼까지는 어렵다.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오늘 이 사주의 중요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면 기대는 너무 갖지 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35이니까 뭐 늦은 지금 뭐 빠른 건 아니죠. 근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35살 먹으면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머님 입장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이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 걸 한번 참고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님이 올해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만나는데 그 결혼까지는 이렇게 꼴이 나기는 이렇게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조바심이 좀 많이 적어지죠. 그냥 올해는 그래도 저 며느리감을 만나서 이렇게 연애 좀 하겠는데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은 하겠지. 그럼 어느 정도 가시권에 결혼할 수 있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이렇게 그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으니까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하되 자식을 안 갖는 걸 이렇게 결정하는 젊은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왔으면은 씨를 뿌리고 가야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놓고 또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는 게 결혼 생활이지. 아니 애도 안 낳는 결혼 생활이 어딨냐 이렇게 막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이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어른들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듣는 경우도 아니고 또 들을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자, 어르신 입장에서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 철들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부모님이 받침이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결혼도 엄두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방학한 걸, 자, 전세 얻으려고 하면 뭐 아무리 적은 거든 다 2억, 3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2억, 3억은 어떻게 모으냐고 지금. 직장 내에서, 만만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요즘 자녀분들이 결혼할 생각을 엄두에 못 낸다. 그러니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야말로 젓가락 2개 가지고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아니면 조그만 상 하나 이렇게 접는 거 그거만 하나 있어도 쪽방에서 결혼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혼 얘기 끝낼 수도 없고 또 남자나 여자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좀 준비는 되신 것 같아. 외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올해는 연애는 잘하는데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교제하는 걸 잘하시는데 결혼까지는 힘들다. 왜? 사주 구조상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조바심 갖지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계십사 하고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